밤 11시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녀왔습니다. 인사도 없이 며느리 민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야, 동창이 어땠어? 68세 시어머니 박영숙 씨가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문 닫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년 만에 동창회에 그렇게 설레며 나갔던 며느리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걸까요? 영숙 씨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박영숙입니다. 아들 둘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온 시골 할머니죠. 오늘은 제 큰며느리 민지에게 일어났던 일과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민지는 제 큰아들과 결혼한 지 15년이 된 며느리예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시집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저희 가족을 친정 식구처럼 챙겨주는 고마운 며느리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민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가족 아침을 차려주고 출근 준비를 하더니 갑자기 환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 동창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맞다. 고등학교 동창회지? 몇 년 만이야? 20년 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갔거든요. 민지의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준비한다며 설레하는 모습이 어린 아이 같았죠. 그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겠네. 예쁘게 하고 가라. 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거라 너무 기대돼요. 저녁에 민지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정말 예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머리도 곱게 하고 평소 잘 안 하던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어머님,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너무 늦지는 말고. 네, 2차까지만 하고 일찍 들어올게요. 그렇게 신나게 나간 민지였는데 밤 11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하던 민지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제가 인사를 받으러 나갔는데 민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지야? 동창이 어땠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잠시 후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귀를 기울였는데 분명히 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지 방 문을 두드렸어요. 민지야, 괜찮니? 왜 울어?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 있었어요. 많이 운 티가 확연히 났죠. 문 좀 열어봐. 내가 좀 들어가도 될까?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그냥 일찍 자고 싶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들어가자고 하면 얼른 문을 열어주던 민지가 이렇게 거부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둘 수가 없더라고요. 민지야, 나야. 문 열어. 결국 민지가 문을 열었는데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화장이 다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어머,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울었어? 어머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지는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울 정도면 뭔가 큰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저는 민지를 침대에 앉히고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봐.
민지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저한테 이상하게 대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어떻게? 처음엔 반가워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색하고 제가 말하면 대화를 끊어버리고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몇 명이 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쟤 아직도 뻔뻔하게 나와? 이런 식으로. 뭐라고? 뻔뻔하게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머님, 사실 고등학교 때 제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 오해를 받았거든요. 무슨 오해? 그때 한 친구 남자친구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유혹했다고 소문을 냈어요. 민지가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어요. 그 이후로 반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남의 남자친구 뺏는 애라고. 사실이 아닌데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오늘도 그 일 때문에? 네.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 반이 얼마나 시끄러웠는데 라고 하면서 그 순간 제 가슴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며느리가 20년 전 일로 아직도 상처받고 있다니. 민지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어머님,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 민지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날 밤 민지를 달래주고 재우고 나서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화가 나더라고요. 15년 동안 지켜본 내 며느리가 어떤 아인지 내가 모르겠어? 그런 아이가 아닌데.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어요. 어머님, 어제 일은 다른 분들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냥 창피해서요. 창피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나 싶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제보다 더 침울해 보였거든요. 민지야, 어머니랑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 게 어디 있어. 어제 그렇게 울었는데. 결국 민지가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어요. 같은 반 혜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남자친구 준호가 갑자기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편지를? 네. 너를 좋아한다. 사귀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거절했어요. 나는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관심 없다.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혜진이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자꾸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게. 혜진이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반 아이들한테 소문을 냈죠. 민지가 내 남자친구 꼬셨다고.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 이후로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이들이 저를 째려보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남의 남자 뺏는 애 얼굴만 보면 꼴린다 이런 식으로 놀렸어요. 그럼 선생님께는 말씀 안 드렸어? 말해봤어요. 하지만 내가 조용히 하면 될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앞으로 조심해서 행동하라고 하시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어제 동창회에서도 네, 혜진이도 왔더라고요. 처음엔 반갑게 인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친구들이랑 모여서 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데? 얘 기억나?
고3 때 혜진이 남자친구 꼬셨던 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시집가서 얌전하게 사나 보내 하면서 비웃더라고요. 민지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직도 뻔뻔하게 나와? 옛날 그 성격 그대로네 이런 말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그때 그 겁 많은 고등학생이더라고요. 민지의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억울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거절했는데, 관심 없다고 했는데, 왜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건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15년간 지켜본 제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민지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어머님, 20년 전에도 지금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아이들이 잘못된 거지. 민지를 달래주고 출근 보낸 후 저는 혼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 아인데. 민지는 시집와서 15년 동안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제사 음식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하고 아픈 시아버지 병간호도 묵묵히 해주고 그런 아이가 남의 남자를 꼬신다고? 말이 되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점점 화가 났어요. 그날 오후 민지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여전히 기운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응, 수고했어. 밥 먹어. 저는 입맛이 없어서 방에서 좀 쉴게요. 민지가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저 착한 아이가 왜 이렇게 위축되어야 하나 싶어서요. 저녁 먹을 때도 민지는 거의 못 먹었어요. 민지야,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입맛이 없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왜 밥도 못 먹어? 화가 나네, 정말. 그날 밤 민지를 재우고 나서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내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것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민지를 출근 보내고 나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지야, 어제 동창회에 누가 왔는지 기억나? 왜요, 어머님? 그냥 궁금해서 어떤 친구들이 왔길래 내가 그렇게 상처받았나 싶어서 혜진이랑 수영이 그리고 지연이 한 10명 정도 왔었어요. 그 친구들 지금 뭐하고 사나? 혜진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수영이는 공무원, 지연이는 대기업 다닌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민지가 출근하고 나서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휴대폰을 들고 예전 연락처를 뒤져봤어요. 아직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김 과장님? 저 박영숙입니다. 아, 박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을 청할 일이 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저 박영숙입니다. 오래간만에 연락드렸네요. 어머, 박 장학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 저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민지가 모르는 과거가 있었어요. 저는 30년간 교육청에서 일했던 장학사 출신이거든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그만두긴 했지만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왔던 경험이 있어요.
특히 학교 폭력이나 괴롭힘 문제는 제 전문 분야였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쌓인 인맥도 상당했고요. 김 과장님, 혹시 현재 우리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박 선생님. 무슨 일이시라고요? 제 며느리 일인데.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나갔어요. 예전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교육청 김 과장을 만났을 때 그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박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손자들 봐주느라 바쁘죠. 그런데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거예요? 저는 민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20년 전 일부터 어제 일까지 모든 걸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려고 해요. 이런 일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박 선생님이 그런 문제의 전문가이시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일단 혜진이라는 아이가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10분 후 김 과장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박혜진, 32세, 현재 서울 송파구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는 민지에게 들었던 다른 친구들의 이름도 하나씩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민지가 퇴근했을 때 저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괜찮아, 민지야. 그냥 좀 생각할 일이 있어서. 혹시 제 일 때문에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교장 선생님께요. 선생님,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학교 폭력 사건들 기억하시죠? 물론이에요, 박 선생님. 그때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결하셨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과의 만남에서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했죠.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해당 교사의 교육청 인사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죠. 그리고 학교장과도 면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어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혜진이 근무하는 학교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저는 전직 교육청 장학사 박영숙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연락 주셨나요? 귀하 학교 박혜진 선생님과 관련해서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혜진 선생님이요? 무슨 일인지. 저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학창시절 동급생에 대한 심각한 인격 모독과 명예훼손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구체적인 사안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시간 되세요? 다음 날 저는 그 초등학교를 찾아갔어요. 교장실에서 교장 선생님과 혜진을 만났죠. 혜진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민지 시어머니시라고? 맞습니다. 박영숙입니다. 교장 선생님 앞에서 저는 차근차근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20년 전 일부터 최근 동창회에서 일어난 일까지요. 혜진 선생님,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혜진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때는 어렸고 제가 화가 나서 어렸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을 괴롭혀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도 어린가요? 제 목소리에는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쌓인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혜진 선생님,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사로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혜진이 울먹이며 사과했어요. 사과는 저한테 할 게 아니에요. 민지에게 해야죠. 그날 저녁 혜진에게서 민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나 혜진이야. 응? 혜진아, 무슨 일이야? 민지야, 정말 미안해. 20년 전 일도, 이번 동창회 일도,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갑자기 웬일이야? 내 시어머님이 학교에 오셨어. 그분이 교육청 출신이시더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어머님이, 민지야,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을지. 정말 죄송해. 용서해줘. 전화를 끊고 민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교육청에서 일하셨다고요? 응. 30년간 장학사였어.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혜진이한테 내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 그 다음 주에는 수영이와 지연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혜진이가 모든 걸 털어놓았나 봐요. 민지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진실을 알면서도 왜 말리지 못했는지. 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20년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민지는 전화를 받으며 계속 울었어요. 억울했던 마음이 풀리는 눈물이었죠.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서 민지가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20년 동안 혼자 억울해했는데 뭘 감사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민지가 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평생 그 억울함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민지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그날 이후로 민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죠. 어머님,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숨어 살아? 한 달 후 고등학교 동창들이 단체로 집까지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민지야,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어렸었어. 20년이나 늦었지만 용서해 줄래? 민지는 그들을 용서했어요.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그럼 됐다. 이제 당당하게 살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란 이런 거예요.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68세에 제 며느리의 20년 묵은 한을 풀어줬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가진 경험과 인맥을 모두 동원했죠. 때로는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죠. 민지는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시어머니라고 해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에 늦은 때는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